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춥다고 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진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025년도 끝이 납니다. 시간의 흐름이 무지하게 빨리 갑니다. 자, 프라이어트나 어제 하루 쉬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좀 조바심이 좀 날 것 같아요. 홍건희 선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친구가 기아에서는 볼만 이제 빨라서 미래성, 가능성을 좀 인정을 받았었지만, 홍건희 선수가 사실은 기아에서는 그 선발로도 기회를 좀 받았었고 또 불펜으로도 나왔었고, 이제 안 돼서 이제 두산으로 넘어왔는데, 두산으로 넘어오면서 불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4년 5년을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60경기, 65경기, 58경기, 64경기, 65경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불펜 투수로서, 또 필승조로서, 심지어 이 마무리 투수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워낙 중점적으로 하면서 많이 좀 속된 말로 좀 갈렸죠. 그러다 보니 데미지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팔꿈치든 뭐 어깨든, 그러니까 어쨌든 공을 던지는 어떤 조직에는 분명히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건희 선수에 대한 니즈, 활용도, 이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들을 구단들이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 홍건희 선수가 예전 같은 두산에서 한참 좋았을 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홍건희 선수에 대한 니즈가 없었겠느냐? 말도 안 되죠. 어마무시했겠죠. 근데 홍건희 선수는 지금 보시면 잔류를 이제 포기하고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구단에서는 이제 "아야, 그러지 말아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조상우, 김범수, 롯데 김상수, 그리고 이제 홍건희, 이 정도의 이제 불펜 투수들이 남아 있는데, 정말 가는 시간이 안타깝다라는 게, 조상우 선수도 그랬고 심지어 김상수 선수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롯데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롱맨이었고, 홍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김범수는 일단 25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참 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는 분명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손해는 절대 보기 싫고, 홍건희 선수도 그렇고 조상우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아직은 충분히 뛸 수 있는 나이고 뛰어야 되는 나이니까, 어쨌든 다 만족할 수는 없어도 결론이 좀 잘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혜성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이거 뭐 국내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나와서 잠깐 토픽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김혜성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수주에서. 근데 이 압도적이었던 김혜성이 하필이면 더 압도적인 전력의 다저스로 가버려서 가는 바람에, 그 리그에서 우리 KBO에서 압도적이었던 김혜성 선수의 모습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밖에 어필이 안 됐다라는 거죠. 심지어 현지에서 김혜성을 왜 안 쓰냐 안 쓰냐라는 뭐 기사들도 나오고 팬들의 어떤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결정권은 감독이 갖고 있고, 로보츠가 그렇게 김혜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카고 컵스의 엄청난 내야수죠. 여기 보시면 니코 호너와의 트레이드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2대 1로. 근데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호너가 그렇게 뛰어난 내야수고, 올해도 한 150 몇 경기 뛰었죠. 공수주에서 그 친구도 상당히 좋은, 무지하게 좋은 선수죠. 근데 어쨌든 다저스라는 빅마켓에서는 네임드 선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선수를 만약에 보내서 진짜 니코 호너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컵스에서는, 컵스가 다저스만큼의 빅마켓 구단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컵스도 대단히 역사가 깊고 좋은 팀이지만, 근데 저는 김혜성 선수가 어디가 됐든지 좀 본인이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한테 기회가 없는 곳에 굳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좋은 기회가 오면 당연히 가야 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다. 차라리 전 트레이드가 냉정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저스에서 괜히 벤치에서만 있는 것도 사실은 보고 싶지 않고, 예, 저 젊은 친구가 충분히 능력 있는 친구인데 뛰어다녀야죠.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그 WBC 대표팀이 사이판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1월 달에. 거기에 이제 해외파 선수들, 올 수 있는 선수들, 오고 싶은 선수들 문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자유롭게 합류해서 훈련해라. 꼭 대표팀에 안 뽑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대표팀에 안 뽑히는 멤버여도 해외파 선수들, 메이저리그 선수들, 도전하는 선수들 와서 훈련해라.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훈련하면 좋죠. 특히 또 고우석 선수나 이렇게 도전하는 선수는 사실 몇 명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고우석 선수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혀 소속감을 못 느꼈을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곳에서 너 원하면 와서 훈련해, 이렇게 해주면 사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있구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뭐 이건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젊은 친구가 고생하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나마 좀 기특하네라고 생각한 게, 저는 높은 확률로 미국에서 실패하고 당연히 LG로 컴백하면서 돈 또 왕창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도전해 보겠다. 예, 전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팀에서 문호를 개방해 줄 때 저렇게 생각 있으면 가서 같이 운동하고 오래간만에 또 한국 선수들이랑 어울려서 하다 보면 또 리프레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대표팀에 뽑히지 않더라도 가서 같이 좀 운동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래간만에 소속감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요 이제 또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울산 그 야구단이 내년에 이제 2군 무대에 참가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 내년에 참가하는 게 반대예요. 장난해요? 미리 창단이 돼서 선수 세팅이 돼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어느 정도 팀의 모습을 갖추고 나서 2군 무대에 등장을 해야죠. NC가 그랬잖아요. KT가 그랬고. 창단이 먼저 돼서 선수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춘 다음에 2군에서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군에 진입하는 청사진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2군 리그를 해도 그랬지 2군도 리그가 1년에 100경기를 넘게 하는데 지난 19일 날 모집 공고를 냈어요. 12월 19일 날. 단장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1월 5일서부터 업무를 시작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선수단 구성도 안 됐어요. 울산시가 다 하거든요. 감독 연봉이 1억 1천, 단장이 1억 3천. 연봉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들어와야죠. 이구는 그냥 막 해도 되는데요. 너무 이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선수 구성을 마치고 그리고 감독 코칭 스텝 마치고 프런트도 제대로 맞춰서 팀같이 만든 다음에 내년 2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단이 만들어지면 원정 갔을 때 숙소, 심지어 버스, 구단 프런트, 울산시에서 프런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런트 직원들도 야구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로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력직이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세팅이 쫙 돼갖고 1년 6개월이 굴러간 다음에 그리고 리그를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거 너무 시기상조 같아요. 빨라요. 그러니까 시에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 하는데 제대로 준비해서 하란 말이에요, 할 거면. 또 야구가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무슨 유행 만들다시피 해서 그러지 말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김서현 선수가 하나 팬분들한테 그랬대요. 하나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팬분들이 저 미워하셔도 충분히 이해되고 미워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랜더스필드로 보이더래요. 얘 아직 애예요, 애. 이 친구. 근데 물론 팬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 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프로잖아.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롤이고 클로저면 비판도 받아야지. 맞아요. 팬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또 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선이 있잖아. 그 선을 넘는 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안타까운 거야. 예를 들면 인신 공격하고 가족 공격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김서현 선수한테 큰 자극제, 그다음에 공부, 그리고 이게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전까지 김서현 말고 마무리가 없었잖아요. 오리지널 마무리가. 물론 주현상 선수가 잘해줬지만, 그러면 김서현 선수가 좋았을 때는 김서현 선수 파이팅 했고, 또 김서현 때문에 세이브로 잘 올렸고 성적도 받쳐줬고. 근데 이제 풀타임 마무리 첫 시즌인데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경기였고 막판에 몰려서 화들이 나셨고, 오케이. 하지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아재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었을 때 실패를 해봐야 똑같은 실패를 반복 안 한다고 하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각 분야에서 야, 너 그러니까는 아직 주니어야. 더 해봐. 더 경험해봐. 여러 가지 경험해봐. 실패를 경험해봐. 이러잖아요. 근데 저 친구도 야구 선수가 직업일 뿐이지 22살이고 완전 주니어인데 아직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주니어들은 실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오히려 30개를 첫 시즌에 넘긴 걸 일단 전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0개를 33세이브 33세이브를 그 몇 번의 불론이 다 깎아 먹는다?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촌의 마인드로, 아버지의 마인드로, 큰형의 마인드로.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아유 저놈의 자식 마음고생 심했겠네. 너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년에 잘해 이놈아. 라고 하면서 좀 응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우리가 살면서 저맘때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저맘때 우리가 시행착오 안 겪으면, 그리고 냉정하게 저맘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22, 23, 21, 20 그 천방직축 같은 나이에 얼마나 우리가 완벽했어. 솔직히. 아직 애지.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작정 못하기만 한 친구가 아니었고, 또 시즌 초반서부터 중반까지 놀랍게 풀타임 첫 시즌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덮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대신 본인도 저렇게 느꼈다고 하니 더 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 팬 여러분들이 김서현 선수를 그만큼 또 생각하고 아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동주도 마찬가지고. 문동주는 그렇게 따지면은 선발 나와 갖고 두드려 맞은 경기가 뭐 한두 경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본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팬 여러분들 연말이고 하니까 토닥토닥 해줘. 야, 마 힘내 임마 새끼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러면 또 김선 선수가 아씨 미안해서라도 이빨 꽉 다물고 또 잘할 겁니다. 죽여! 하지 말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안쓰럽더라고요. 자, 본격적인 연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연말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연말 분위기 안 나잖아요. 인정.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도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들 되시고 차분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들 꼭 되시길 바라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